시장이 폭락하던 4월에도 S&P 500 지수가 올해 벌써 2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저는 슈드를 모으고 있습니다. 5년간 이 슈드를 꾸준히 모으면서 저는 크게 3가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계좌에서 슈드 평가 금액의 타임라인을 짧게 말씀드리면 25년 2월에 8천만원, 25년 4월에 9,400만원, 25년 9월에 평가 금액 1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슈드를 모으면서 얻은 게 있는데 딱 3가지로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를 벌면서 일찍 현실에서 돈을 배웠습니다. 커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책방, 인형탈 알바, 일식집, 결혼식 촬영 등 많은 알바를 하며 항상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몸은 앞으로 얼마의 돈을 벌어올 수 있으며 몇 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시켜야 하는 자산일까?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내 몸의 시간당 가치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하게 앞지르지 않는다면 현재 생활이 반복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시간당 가치 상승도 더뎌지는 것이 인간이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26년부터 43%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4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근로소득이 끊어지면 내 일상의 60%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소득과 궁합이 좋은 다른 소득을 찾았고 정답은 배당소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 분기마다 배당을 성장시킨 슈드가 매력적으로 보인 건 당연했죠. 슈드는 미국의 우량 배당주 100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준수한 시가 배당률, 꾸준한 배당 성장, 에너지,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의 많은 비중. 슈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주당 배당금이 성장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9월 기준 월 평균 11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으며 그중 약 30%는 슈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슈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점차 돈이 일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옮겨가는 스위치였습니다. 이 머릿속의 스위치를 켜고 나서는 30대인 지금보다 90대 노인이 된 제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4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차지하는 슈드가 그 기반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슈드로부터 나온 배당을 100% 재투자하진 않습니다. 처음 수량이 얼마 없을 때는 배당금을 환전하는 게 귀찮아서 보통 재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분기에 슈드만으로 100만 원 정도 입금이 되고 있기에 가끔 이렇게 배당으로 여행도 갑니다. 물론 소득 지출 밸런스가 일정한 평월에는 대부분 재투자해서 눈덩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QQQ, AI, 성장주 이야기죠. 최근 몇 년간 기술주는 대부분의 업종을 압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브로드컴,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테니까요. 그 결과 제 포트폴리오에서 슈드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섹터가 기술주입니다. 시즈캔디나 BNSF 철도 같은 올드 패션을 사랑하는 버핏마저도 IBM을 정리한 뒤 자신의 투자 인생을 걸고 애플에 투자합니다. 비중을 줄여가는 지금도 애플은 여전히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2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바보같이 슈드를 비롯해 맥도날드, 프록터앤갬블, 머크 등 30대 제 또래들은 보통 관심 없는 주식들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한 2020년부터 평생 팔지 않을 주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지 않고도 수입이 발생하는 배당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 판단이 틀렸을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습관은 매달 현금 흐름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배당금은 매년 올라갑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슈드를 주제로 한 영상에서는 100이면 100 정답 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크게 4가지의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배당론, 배당 중심론, 선성장 후배당론, 극단 성장론. 저는 선성장 후배당론에는 약간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소득이 매우 높고 돈그릇이 갖춰져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QQ나 성장주를 20-30년간 모아서 원금의 몇 배에서 몇십 배를 불린 뒤 배당주로 바꾸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배당 너는 QQQ를 매달 100만원씩 30년 모아갈 수 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중간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익절 카드를 매만지거나 합리화 사고 회로를 돌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건강이나 은퇴 시기, 가족 등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30년이라는 시기의 불확실성에 돈이 필요해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 카드를 꺼낼 것 같습니다. 30년, 아니 10년이라는 시간도 인간의 찰나 같은 생애 주기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을 VOO나 QQQ만 30년 모아서 막판 최고의 타이밍, 박수 칠 때 배당주로 바꾸는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은퇴 이전에도 생애 소득을 꾸준히 늘려주는 배당주가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 중심론에 가깝습니다. 슈드를 비롯한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 배당 소득을 먼저 성장시키고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잉여 현금 흐름을 폭발시키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배당 중심론입니다. 여기서 확장된 소득으로 연금저축펀드에서 성장 ETF를 매년 납입 한도까지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드는 생애 주기 전체의 생활을 단단하게 만드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만든 슈드, QQQ, VOO 시뮬레이션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슈드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슈드를 산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슈드의 지난 5년간 성적표는 연평균 수익률 9%, 시가 배당률 3.7%, 배당 성장률 무려 10%가 넘습니다. 이 3대 지표로 슈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정하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5년간 슈드는 아주 잘 와줬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슈드 용비어 천가를 매일 불렀습니다. 토탈 리턴이 S&P를 능가한다.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슈드만 모아도 세상 두려울 게 없다.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슈드는 멍청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5년 4월 하락장에 MDD 차트 하락폭을 지켜본 사람들은 슈드는 유튜버들이 만든 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로드컴 편출되고 로직의 맹점을 두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종목 선정 로직의 배당 성장률 점수가 높은 VIG나 DGRO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때 최소 10년, 20년, 30년은 보았습니다. 슈드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파괴적인 복리를 느낄 수 있겠군. 최근 5년 성과는 QQQ보다 TR이 안 좋지만 30년으로 보면 슈드가 또 앞설 때가 있구나. 그냥 내가 10년, 20년 모아가면 이 정도 분기에 이 정도 배당은 나온다는 거구나. 슈드를 살 때 30년 뒤 저 꼭대기에 제일 먼저 가 있음을 기대하고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난 30년처럼 IT 버블이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혹여나 AI 캐즘이나 더 이상 전기차가 팔리지 않더라도 높은 확률로 산 중턱 이상에 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리고 내가 살면서 힘이 들 때 불어난 배당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샀을 겁니다. 이처럼 슈드는 축구에서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이라는 공을 최전방에 공급해주고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빌드업의 시작점을 만들어줍니다. 득점왕이 되긴 어렵지만 팀에 꼭 필요한 포지션이죠. 공격수만으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미드필더가 뒤에서 받쳐줘야 전진할 용기가 생깁니다. 미드필더의 경기력이 좋은 날도 아닌 날도 있지만 제가 아는 미드필더 중에서 슈드는 아주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왼쪽 사다리는 촘촘하게, 오른쪽은 좀 널널하게. 그리고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오르려면 작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배당무새 아니랄까봐 왼쪽 사다리는 배당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당은 촘촘한 사다리를 만들어서 목표한 곳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배당보다 분기배당이나 월배당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요. 오른쪽은 효율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최고의 효율을 찾으려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버핏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 많이 오르는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닌 자신이 잘하는 것을 깨닫고 시장에서 가장 오래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